안녕하세요. 조블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르기 효과로 다양한 화면 분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잡지처럼 느낌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대각선 분할 만드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소스부터 가져오겠습니다. 18강 잡지 느낌 완성본하고요. 이 두 개의 영상과 사진 프레임 1번, 2번을 모두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본만 더블 클릭해서요. 우리 소스 모니터에서 보면서 작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사진 프레임 안에 영상을 집어넣어 볼 텐데요. 영상을 먼저 선택하고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하여 시퀀스를 만들겠습니다. 시퀀스가 생성되면 시퀀스의 이름은 장면 1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프레임 1번을 비디오 2 트랙으로 가져다 놓겠습니다. 이 사진 프레임 안에 영상을 집어넣으려면 먼저 이 영상이 크기랑 위치가 이 안에 배치되어야겠죠. 그래서 영상을 선택하고요. 우리 이펙트 컨트롤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케일 한번 좀 줄여볼까요? 숫자 위에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크기가 작아지고요. 포지션, 가로와 세로 값을 위치시켜서 이렇게 프레임 안에 이 피사체를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피사체는 알맞게 프레임 안에 넣었는데요. 이런 불필요한 부분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자르는 방법은 우리 효과 패널에서 자를 수가 있는데요. 효과 패널은 어디 있냐면 보통 프로젝트 패널 있는 곳 있죠. 그 있는 곳에서 오른쪽 보면 쌍화살표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펙트라는 효과만 모아놓은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혹시나 이 이펙트 패널이 안 보인다면 메뉴, 윈도우, 그리고 여기서 이펙트를 찾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이펙트 패널 보면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폴더를 펼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검색창에서 검색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자르기 효과가 필요해서요. 이 검색창에 크롭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 효과 패널은요. 한글 버전은 한글로 입력하셔야 되고 영문 버전은 영문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한글 버전 사용자는 자르기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효과를 선택하고 영상에다가 드래그해서 적용하겠습니다. 근데 크롭이라는 효과를 적용해도 화면에선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럴 때는 효과를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클립을 선택하고 이펙트 컨트롤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추가한 크롭이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크롭이라는 효과를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크롭은요, 잘라내는 기능인데요. 여기 왼쪽, 위, 오른쪽, 아래라는 옵션이 있죠. 이 수치들을요, 한번 숫자 위에서 드래그 해보세요. 내가 왼쪽에 수치를 주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 왼쪽 부분이 잘린다는 겁니다. 오른쪽, 위, 아래도 다 똑같이 잘리겠죠. 이렇게 숫자 위에서 드래그해서 수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방법은 이 크롭이라는 명칭 있죠. 이 명칭을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화면에서 이렇게 조절점이 나타나거든요. 조절점을 선택하고 직접 이렇게 원하는 만큼만 잘라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숫자 부분이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면에서 직접 드래그해서 이만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프레임 같은 경우는 영상의 끝까지 늘려주셔야겠죠. 안 그러면 중간에 사진 프레임이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사진 프레임 길이를 끝까지 늘려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완성본 봐볼게요. 완성본을 넘어갈 때는 여기 소스 패널로 다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완성본에서는 이 사진 프레임 위치가 왼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왼쪽으로 이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보통 화면에서 더블 클릭해서 이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진 프레임 따로, 그 밑에 영상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두 번을 옮겨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 두 개를 선택하고 우클릭한 후 네스트, 중첩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밍 잘 해야겠죠. 저는 포토 1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고요. 이번에는 화면에서 더블 클릭하고 움직이면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자세히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맞게 놓아보겠습니다. 이제 같은 방법인데요. 같은 방법으로 우리 이 포토2 이 부분도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효과 패널에서 다시 프로젝트 패널로 이동하려면 여기 쌍화살표를 다시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프로젝트 패널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포토2 이 영상을 2번 트랙에다가 옮겨 놓아 볼게요. 그리고 이 사진 프레임 2번이 있거든요. 사진 프레임 2번을 비디오 3번 트랙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죠? 이 부분도 이 피사체가 이 사진 프레임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케일하고 포지션을 이동해 줄 텐데요. 이번에는 화면에서 조정해 볼게요. 화면에서 더블 클릭해서 이동하니까 영상이 움직이죠? 그리고 대각선 이 조절점을 선택하고 드래그하면 크기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맞춰주세요. 됐죠? 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다른 부분은 우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크롭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시 이펙트 패널 가서요. 크롭 옵션을 이 영상한테 다시 드래그해서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가서 수정할게요. 수정할 때는 반드시 이 크롭 명칭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화면에서 조절점이 뜹니다. 자르고 싶은 만큼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잘라볼게요. 되었죠? 그리고 사진 프레임 길이는 영상과 맞춰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사진 프레임과 영상이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선택하고 다시 우클릭한 후 네스트 중첩시키겠습니다. 중첩 이름은요, 포토2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토2는 옆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더블 클릭해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다시 소스 모니터로 가서 우리 완성본 볼게요.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요소 하나하나를 추가해서 잡지 같은 분위기를 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프로젝트 패널로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색상부터 바꿔볼까요? 배경 색상이 지금은 검은색이어서 안 예쁘죠? 그래서 배경 색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뉴 아이템을 누르고요. 컬러 매트 눌러서 색상을 선택하겠습니다. 원하는 색깔 찾아주셔도 되시고요. 저는 스포이드로 선택하고 완성본하고 같은 색상을 찍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항상 1층에다가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영상을 선택하고 위층으로 이동한 다음에 1층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배경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 1번의 길이는 포토 2번만큼 줄여볼게요. 이런 드라이 플라워 같은 거나 메모지는 제가 다 드렸거든요. 가져와 볼게요. 더블 클릭하고 드라이 플라워 그리고 메모지, 이 메모지 2번까지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이 메모지 1번을요, 우리 포토 1번 아래다가 배치할 거라서요. 다시 이거 두 개는 선택하고 위로 올리고 포토 1번 아래 메모지를 넣어 볼게요.
그래야지 이 영상 뒤에 메모지가 가져오겠죠. 메모지 더블 클릭하고요. 옮겨주면 되는데 보세요. 더블 클릭했더니 메모지가 선택이 안 되고 다른 게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트랙 매트에서 잠가 주시면 됩니다. 지금 자꾸 이게 맨 위에 있어서 이게 선택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자물쇠로 잠가 주세요. 그러면 선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포토 1번이 선택이 돼요.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을 잠가서 메모지가 선택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완성본 보시면서요. 이렇게 꾸며주세요. 그리고 메모지 길이도 늘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드라이 플라워도 영상 위에다가 가져다 놓겠습니다. 이 비디오 맨 위 트랙으로 가져다 놓고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크기와 위치를 잡아서 배치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메모지 가져오고 트랙이 지금 위에 안 보이죠? 그럴 때는 늘려주세요. 타임라인을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6층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지 2도 더블 클릭해서요. 크기랑 위치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항상 맞춰주셔야겠죠. 그리고 다 배치가 되었다면 자물쇠는 다시 해제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 완성본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해 볼게요. 그러면 이 요소 하나하나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나요. 그쵸? 이 애니메이션은 우리 이따가 잡아보도록 하고요. 완성본에서 다시 조금만 뒤로 가면 이런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도 이런 세 번째 씬이 다 있다는 거죠. 애니메이션 잡기 전에 우선 이런 장면 하나하나를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잡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장면인데요. 두 번째 장면을 만들 때 바로 이 옆에서 이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정하기 쉽게 시퀀스를 항상 나눠서 작업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장면 2라는 시퀀스를 새롭게 만들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영상을 불러와야겠죠? 우리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자체를 시퀀스로 만들어 줄 건데요. 지금은 여기 시퀀스가 열려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선택하고 종이 접힌 아이콘으로 드래그해서 우리 시퀀스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시퀀스가 이 영상 크기와 프레임에 맞춰서 만들어지는데요. 시퀀스의 이름은 장면 2라고 변경하겠습니다. 그럼 변경되었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요 씬을 따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아까처럼 자르기 효과만 쓰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므로 제가 조금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요. 사진 프레임 3번 가져오시고 2번 트랙으로 드래그한 다음에 영상을 더블 클릭하고 크기랑 위치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패널 가서요. 크롭으로 잘라내 볼게요. 이펙트 컨트롤 가서 크롭 누르고 잘라내면 이런 프레임 안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클립을 선택하고 중첩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포토 3이라고 적을게요. 포토 3이 지금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중첩하고 나서 더블 클릭하고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기 맞춰주시고요. 다시 완성본 보면서 이 색상 매트도 다시 만들게요. 프로젝트 패널 와서 뉴 아이템, 컬러 매트, 그리고 색상 찍고 다시 이것도 1층으로 가져다 놓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같죠? 아까랑 다 똑같아요. 이 메모지 같은 거 다시 3층에 가져오고 나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배치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 맞춰 볼게요. 장면 2가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장면 3 한번 볼게요. 그럼 장면 3는 이런 느낌인데요. 같은 방법으로 이 영상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야 소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 영상 가져오고요. 마찬가지로 이 뉴 아이템으로 드래그해서 시퀀스 만들고 시작할게요. 장면 3이라고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본은 장면 3 보면서 작업하면 되겠죠.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이 사진 프레임 4번 있죠? 이 4번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다가 드래그한 다음에 영상을 더블 클릭하고 크기랑 스케일 똑같이 맞춰줘서 사진 프레임 안으로 넣어 볼게요. 그리고 효과 패널에서 크롭을 사용해서 잘라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상 매트 만들어야겠죠? 컬러 매트 찍어서 원하는 색상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1층에다가 이 컬러 매트를 넣어 볼게요. 다음에 이런 요소 하나들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 메모지는 없어요. 없는데 어떤 걸 활용했냐면 이 메모지 PNG 있죠? 이거를 활용했어요. 이 메모지 PNG를 4층으로 이렇게 가져와 보세요. 하고 더블 클릭해서 한번 옆에다 놓으시고 우리 이 사진 프레임하고 영상을 아직 중첩을 안 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2개만 선택하고 중첩 네스트에서 이게 4번째 사진이니까 포토 4라고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 4를 더블 클릭해서 옆으로 좀 뺄 거고요. 이제 메모지를 가지고 이런 느낌을 낼 건데 이 메모지 자체도 자르기 효과를 써서 이만큼 그냥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효과 패널에서 이 크롭 효과를 메모지한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가서 크롭 명칭 누르고요. 화면에서 조절점 눌러서 원하는 만큼 잘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르기 효과 쓰면 또 다른 메모지 느낌이 나니까요.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모지 길이 늘려주시고 메모지 더블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만큼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요. 포토사를 조금 옆으로 옮길게요. 그리고 메모지는 우리 한 로테이션에서 3도 정도만 조금 기울여 줄게요. 3도 정도 기울였고 기울어진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꽃 같은 거는 이제 잡지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올려놓은 건데요. 우리 더블 클릭해서 이 드라이 플라워 꽃 있죠? 2번 가져와서 4층으로 이제 올려놓은 다음에 크기랑 위치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 하나하나를 넣어서 디테일을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럼 이런 메모지나 이런 꽃은 대체 어디서 가져오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프리미어 프로 11강 강좌에서 이런 소스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시간에 이런 무료 소스를 가지고 내가 가져오고 싶은 소스만 가져오는 방법을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애프터 이펙트 강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드라이 플라워도 길이에 맞춰서 쭉 늘려주겠습니다. 다시 우리 장면 1번부터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장면 1번 만들었고요. 장면 2번, 장면 3번 이제 따로따로 시퀀스 안에 작업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3개의 시퀀스를 모아줄 최종 시퀀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뉴 아이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눌러서 만들게요. 우리가 자주 쓰는 규격은 디지털 SLR 폴더에 있고요. 1080p 30 프레임짜리 시퀀스를 선택하고 이름에다가는 최종 시퀀스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OK 눌러볼게요. 그러면 1920, 1080, 30프레임짜리의 시퀀스가 만들어지고요. 아직은 비어 있어요. 이 안에다가 장면 1번, 2번, 3번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때 목록 보기로 봐주세요. 그래야지 조금 찾기 편합니다. 목록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 부분이 다 시퀀스 표시죠. 그래서 장면 1번 가져오시고요. 프레임 경고 일치 뜰 텐데요. 그냥 이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장면 3번 찾아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플러스 버튼 눌러서 확대해 볼게요. 그럼 장면 1번, 2번, 3번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잎사귀에 그림자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우리 잎사귀 PNG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2층으로 드래그 할게요. 그러면 이런 잎사귀 이미지인데요. 이 잎사귀를 이런 식으로 완성본처럼 우리 더블 클릭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각선 부분에서 조금만 커서를 띄면 회전할 수 있죠. 그래서 회전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완성본 보면서 비슷하게 느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를 쭉 늘릴게요. 이 잎사귀를요, 그냥 쓰면 이런 느낌인데 완성본은 약간 그림자에 비치는 듯한 느낌이죠. 이런 효과를 만들려면 그림자 효과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림자 효과를 넣기 위해 다시 우리 쌍화살표 눌러서 이펙트 패널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검색어에 드롭 섀도우라고 입력할게요. 한글 버전은 그림자 효과라고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드롭 섀도우라는 그림자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효과를 잎사귀 PNG한테 드래그해서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 이펙트 컨트롤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드롭 섀도우라는 이펙트가 추가되어 있고요. 이런 옵션을 수정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드롭 섀도우 옵션 중에 디스텐스, 그 거리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기본이 5인데요. 이 5를 숫자 위에서 쭉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이 뒤에 나타나는 그림자 있죠? 이 그림자를 점점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소프트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드러움을 표현하는 건데 이 그림자가 지금은 뚜렷하죠? 근데 이거를 수치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점점 그림자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렉션 같은 경우는 방향인데요. 이 135도 위에서 드래그하면 이런 그림자의 방향의 각도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파시티는 그림자의 그 투명도, 불투명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0% 갈수록 그림자가 진해지는 거고요. 100%보다 낮으면 점점 그림자가 연해지는 겁니다. 다들 잘 아시죠? 다시 저는 이 드롭 섀도우를 리셋 버튼 눌러서 원래대로 되돌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초록색 부분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이미지의 그림자 부분만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림자 부분만 표시하려면 섀도우 온리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은 사라지고요. 그 그림의 그림자만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저는 소프트니스를 조금만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퍼시티도 한 40 정도로 내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옵션을 수정해서요. 이렇게 잎사귀가 비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복사해서 잎사귀를 여기에다가도 놓을 텐데요. 복사할 때는 클립을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르면서 위로 드래그하면 되겠습니다. 클립을 선택하고 Alt 키 누른 채 위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클립이 복사됩니다. 지금은 복사된 클립이 겹쳐 있어서 하나로 보이는 거고요. 이 잎사귀를 더블 클릭하고 이렇게 한번 빼오세요. 이동하면 하나의 잎사귀가 더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전해서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추가해야지 입체감도 살아나고요. 공간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잎사귀를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소프트니스를 한 15 정도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잎사귀도 같은 방법으로 수정해 볼게요. 지금부터는 완성본처럼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